사실 이러한 감청 검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물론 오명은 벗었어요. 검열 국가라는 오명은 벗고 검열 국가가 됐죠. 예.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한데 제가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이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한 적은 있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좀 자제하고 어떤 경제 이슈나 아니면 세금 관련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냥 한마디 좀 거두려고 합니다. 바로 HTTPS 차단 막 이래가지고 음란 사이트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한창 이슈잖아요.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또 너무 과장된 얘기가 막 퍼지더라고요. 저도 깜빡 어저께 속아가지고 진짜 막 이러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며칠 전부터 정부가 음란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미명 아래에 국민들을 검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 설마 저걸 할까 이랬는데 진짜 그냥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본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게 물타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야동 문제로 보더라고요. 찬성하는 사람은 음란 사이트를 막았으니까 난 찬성을 한다 막 이러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음란 사이트를 못 보게 하다니 국가가 성인의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되냐 막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불과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거를 뚫는 방법을 이미 다 공유가 됐어요. 제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유튜브에도 그 관련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그냥 뜨더라고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뚫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런 음란 사이트 이슈가 아니라요, 이건 검열 이슈예요. 이거는 음란 사이트는 정말 말단에 불과합니다. 의미도 없어요. 그걸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이걸로 야동 못 보게 한다고 화내시고 갑자기 다 큰 어른들이 갑자기 야동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조금 도식화해서 표현해 드릴게요. 실제 진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허황된 얘기랑은 다소 구분되는 점이 있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편지를 온라인상으로 주고받는 건데, 이 메시지 편지는 두 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받는 사람이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메시지 그 자체가 내용이 있어야겠죠. 근데 과거 HTTP 시절에는 이 받는 사람도 오픈되어 있고 메시지도 오픈되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이제 우체국에다가 이거를 맡겼는데, 받는 사람도 열려져 있고 메시지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거를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정부도 그거를 이제 검열했고, 정부가 이제 검열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문제가 그걸 넘어서 해커가 이 정보를 쉽게 해킹을 했고, 또 제3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걸 엿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해킹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가 그냥 엿보는 걸 넘어서 내용을 고칠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와이프한테 여보 사랑해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간에 해커가 딱 저거 가르쳐가지고 그 뒷부분을 수정해서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 싫어 라고 수정을 해서 보낸 것이죠, B한테. 그럼 큰일 나잖아요. 바이러스도 심고 이러니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보완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요 HTTPS입니다. 요거는 이제 메시지를 락을 거는 거예요. 저걸 이제 암호화한다는 건데, 당사자 A랑 B가 아니면 제3자가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나니까 정부가 검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고받는 내용을 봐야 검열할 거 아니에요. 모든 메시지를 다 차단할 수는 없으니까 메시지 내용을 보고 이게 유해한 내용이면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머리를 굴리다가 나온 방식이 DNS 차단 방식입니다. 사실 DNS 차단 방식이란 것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어쨌든 제가 문과이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A가 우체국에 가서 우편을 보냈는데, B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C한테도 보내고 D한테도 보내고 하여튼 등등 G까지 다 등등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오픈이 되어 있는데 메시지는 락이 걸려 있으니까 정부가 저거를 내용을 보고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다가 보니까 B랑 F가 나쁜 놈인 것 같아. 그래서 B랑 F를 차단을 합니다.
우체국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 온 편지 중에 B랑 F한테 가는 편지는 보내지 마 라고요. 이 방식도 뭐 몇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 방식은 그렇게까지 크게 뭐 반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방식이 왜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냐면 유해한 사이트라고 판단되는 B랑 F만 차단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지금 메시지를 그 A만 보내는 게 아니라 W도 보내고 X도 보내고 뭐 YZ 다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우체국에 편지를 다 쌓아놓은 다음에요. 얘네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아니라 걔네 중에서 B한테 가는 메시지만 차단을 하고 F한테 가는 메시지를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A가 보냈는지 W가 보냈는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우체국에 다 모인 그 편지들 중에서 B한테 F한테 가는 것만 일괄적으로 삭제를 한 거죠. 이게 맞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건 뭐 감청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일단 중요한 특징이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DNS 차단은 우회가 가능하다는 게 문제인데 저 A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B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외 우편을 이용해야겠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해외 우편을 이용을 하면요. 아무 문제 없이 B한테 우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건데 저 해외 우편 하는 업체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은 해외 우편이 말을 듣냐?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왜? 이러면서 계속 편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 우체국은 우리나라 정보 말을 듣지만 해외 우체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쉽게 우회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기능이 바로 SNI 차단입니다. 이제 일단 이 방식은 일단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받는 사람은 오픈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메시지는 락이 걸려있지만. 그래서 A가 우리나라 우체국이든 해외 우체국이든 간에 어쨌든 보내는 메시지에 받는 사람을 일단 다 엿보는 거예요. 감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B한테 가는 메시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B라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개인정보 침해예요.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A가 B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A는 해외 우편도 사용하고 국내 우체국도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메시지를 하루에도 여러 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US 사이트라고 판단되는 B나 F한테 가는 메시지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A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A가 B한테만 가는 메시지만 쏙쏙 골라서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는지를 확인하려면은 A가 발신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봐야 돼요. 그 받는 사람 정보를 보면서 이제 감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B랑 F한테 가는 거는 차단을 아예 선제적으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잘못 떠들고 있는 내용이 저 메시지까지도 본다 라고 하는 점인데 메시지는 락이 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하루에 인터넷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 내용까지 다 검토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아마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 메시지를 감청을 한다길래 진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다만 개인들이 많은 이용자들이 발신하고 있는 정보의 어떤 받는 사람 그러니까 택배로 치면 송장이죠. 송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송장에 보면 받는 사람 적혀있고 간혹 뭐 물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략적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 정도 정보만 보는 거예요. 그건 정보량이 적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보면서 슥슥슥 흘려가다가 걸리는 거 딱 집어가지고 버릴 수 있는 거죠. 메시지까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본다고 막 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저처럼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속은 거고요. 그건 아니고 단순히 발신자 정보만 보고 있지만 발신자 정보만 보는 것 자체도 사실 대단한 개인정보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터치나 클릭 몇 번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할 거예요. 저 수도 없이 터치하고 클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하고 클릭을 할 때마다 그게 다 발신자 정보가 국가가 검열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만 뽑아내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누구 알려면은 쓰레기통 뒤져보라고 하잖아요. 쓰레기통만 뒤져도 그 사람 대충 파악이 되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어느 사이트 접속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클릭을 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은 저에 대한 모든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모든 것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대다수 저라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뭐 간혹 어떤 분들은 유해 야동 사이트만 막아줄 수 있다면야 내 개인정보 따위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야 네가 그런 사이트 안 들어갈 거면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인정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의 어떤 저런 개인정보를 마음껏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그 통신의 그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이건 위헌입니다. 위헌. 이런 행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를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다고 치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막 조회수가 뭐 100만 뷰가 되고 뭐 200만 뷰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라는 사람 인식하게 됐어요. 아 그래? 저놈 봐라. 이러고 나서 저를 이제 한번 타겟으로 삼으면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대단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사실 이러한 감청 검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중국에서나 할 법한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 저 블로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중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오랜만에 오시더니 아 내가 중국에서는 도저히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없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한 김에 그 회계사님의 블로그를 잘 보고 있네요. 뭐 이런 댓글을 간혹 달아주시거든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로는 음란 사이트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회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트도 차단을 못하면서 개인정보만 지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권에서 예전에 테러방지법 어쩌고 하면서 필리버스터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막 은수미 의원이 막 10시간 넘게 막 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 의미 없는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생각은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자기들은 저 정보를 본 다음에 선한 의도로 이용할 것이다 라는 어떤 나는 선하다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쏘고 있는 정보들의 발신자를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유해한 사이트만 골라서 차단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쓱 삭제를 해버리면 그걸 또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면은 그게 무슨 해가 되겠냐, 그게 뭐가 감청이야, 뭐 이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의도가 그런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걸 예를 들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을 잘못 먹어서 내가 저 기록들을 한번 좀 세이브를 해놔야지, 아니면 내가 저 기록들을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을 좀 봐봐야지 이러면은 볼 수가 있고 저장할 수 있다가 그게 또 털리고 막 이러면은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런 거를 볼 수 있다는 유혹이 생기면은 인간이 그렇게 뭐 크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거든요. 대다수 인간은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런 힘이, 저런 파워가 있을 때 저런 거를 내가 어떤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하는 유혹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다크나이트도 아니고, 다크나이트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배트맨이 내가 악당을 처치하는 데만 이 감청을 이용하고 그게 끝나면 다 폭발을 시키게 해가지고 실제로 악당을 잡는 데만 이용하고 폭발을 시키죠. 근데 현실이 그러냐?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에는 공무원들이 배트맨이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배트맨이 아니고. 이게 관리가 과연 잘 될까?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도와는 다르게 대단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제도입니다. 또 예전에 보니까 이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당시에 2012년 10월 15일이네. 이때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인터넷 검열국가 오명을 벗겼다. 뭐 이런 했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때 문재인 후보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사 독재 시절 때 언론 통제를 하려 한다며 이는 유신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덕분에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라고 하셨어요. 생각이 왜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한 약 7년, 6년 반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는 본인이 이제 검열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물론 오명은 벗었어요. 검열국가라는 오명은 벗고 검열국가가 됐죠. 예. 이거는 뭐랄까요. 평소에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명백하게 위헌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클릭을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차단이 되는 건데 이미 차단을 했으니까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해명도 했어요. 방통위는 정부지만 방심위는 정부가 아니니까, 민간 기업이니까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차단 자체는 민간 기업자 KT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인지 방건지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정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는 거죠. 오늘 뉴스가 나온 것도 보니까는 불법 서비스만 내가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물론 지금 뭐 몇 개 차단된 음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도 뭐 불법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불법인지 아닌지,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판단을 할 거냐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중국에서 네이버랑 그 유튜브 같은 거를 차단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다들 느끼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이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했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충분한 그 개연성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아주 훌륭한 예시를 들어드려서 그걸 좀 전달해 드리자면, 이건 마치 뭐랄까, 여자 화장실에 CCTV를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기록도 저장하지 않고 검증된 인원이 뭐 여성 경찰관만 그거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면서 남성이 들어와가지고 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지 검사를 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격입니다. 그 화장실에 CCTV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설치를 해놓고 나서 이거 관리를 잘 할게, 그냥 보기만 하면서 남성이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 내가 뭐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그 화장실에 가시겠어요? 못 갑니다. 그거 어떻게 믿고, 응? 누가 뭐 거기 저장이라도 한다면, 또 아니면은 그 여성이 아닌 남성이 와서 검사하고 있다면 그거를 누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요, 다 악한 것도 아니고, 이 정권이 나중에 바뀐 다음에 이런 걸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박근혜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뭐 걔한테 안 좋은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해가지고 뭐 검사를 좀 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인데, 사람들이 이 이슈를 약간 뭐랄까요, 뭐 야동 이슈로 몰고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어제 한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단순히 음란 사이트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는 게 공감대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집단 지성이 잘 발휘돼서 이게 무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방통위원장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거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범법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한테 확실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이게 시행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누가 이걸 가지고 뭐 잘못된 뭐 나쁜 의도로 활용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이걸 활용해서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빨리 멈추고요, 이거를 한 사람한테 응당의 대가가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뭐 좋아요, 구독 이런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팩트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런 댓글 중에서 영양가 있는 댓글은 꼭 제가 고정을 시켜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이 그런 댓글도 보고 약간 뭐랄까,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 좀 뭐 긍정적인 뉴스로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후보정 회계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